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디 오디너리 레티놀 0.2 스쿼알란입니다. 디 오디너리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1년 전 리뷰했던 나이아시나마이드 10%, 징크 1% 영상 앞부분에서 1분가량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티놀은 스킨케어의 핵심 성분 중 하나로 주름과 탄력 개선, 항산화, 항노화, 각질 제거 및 여드름 완화에 탁월한 효과 덕분에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A의 변환 과정을 보면 레티놀 유도체,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 순서로 변환이 되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레티놀은 두 번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비교적 자극이 적고 안정적이라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고요. 레티날은 한 번의 변환 과정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하지만 화학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극을 줄이고 침투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기술력이 적용되었는지가 제품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레티노익 애시드는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작용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극이 강해 스티바 A 연고처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다만 해외 직구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남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중강도 레티놀 함량으로 입문 단계를 지나 중급으로 넘어가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디 오디너리의 레티놀 0.2 스쿼알란입니다. 이 제품은 정제수 대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쿼알란이 주 성분으로 사용돼서 오일리한 사용감이 특징인데요.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 오디너리 제품 특성상 제형이나 사용감 또는 성분 배합을 통해 자극을 줄이거나 보습력을 높이는 작업은 하지 않았고 직관적이고 간단한 성분으로만 구성된 제품이라서 그 효능에만 기대를 하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눈에 불편함을 느껴서 리뷰를 미뤘던 제품이기도 해요. 디 오디너리에서 나온 레티놀 제품은 총 6가지로 스쿼알란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레티놀 앰플이 0.2, 0.5, 1%로 완전 초적응기는 지나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레티놀 적응기를 시작하시기 좋고 피부의 적응도에 따라서 점차 강도를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피부가 아주 민감한 경우에는 꼭 강도를 늘리지 않고 저강도 혹은 중강도 정도로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그린 액티브 제품 2가지와 레티날 0.2% 에멀전이 있어요. 레티놀 0.2 스쿼알란을 소개하면서 그린 액티브 레티놀 5%인 스쿼알란도 함께 설명을 할 텐데요. 그린 액티브라는 말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린 액티브는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를 주요 성분으로 한 레티노이드 복합제를 의미하는데 HPR은 4세대 레티노이드로 레티노이산 에스터입니다. 기존 레티놀과 달리 피부에 흡수되면 전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작용하면서도 자극이 덜하고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나며 레티놀에 비해 효과 발현이 빠릅니다. 따라서 레티놀 제품이 맞지 않거나 다른 레티놀 제품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4세대 HPR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디 오디너리 레티놀 0.2%인 스쿼알란의 성분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메인 성분은 천연 보습 인자로 레티놀 사용으로 건조해질 수 있는 피부의 보습 유지 효과가 산화방지,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 스쿼알란과 수분 증발 차단제, 피지와 유사한 성분으로 유수분 밸런스와 항균 작용, 진정 효과에 좋은 호호바씨 오일,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하는 토마토 추출물과 로즈마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산화방지제로 BHT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잠재적 유해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레티놀과 같은 산화에 민감한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량 첨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스포드 형태의 어두운 용기에 담겨있고 오일리한 제형이 묽게 떨어집니다. 발랐을 때 미끄덩거리는 오일리한 느낌이 강해서 바르고 나면 얼굴이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맨질맨질해지는데 이런 사용감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호호바씨 오일과 스쿼알란 성분이 지성 및 트러블성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시도해볼 만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제형이 묽기 때문에 자칫 과하게 바르게 될 수 있어서 수분앱을 바르듯이 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량만 피부의 일부분에 테스트를 좀 해보고 점차적으로 사용 범위와 양을 조금씩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가 가까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눈두덩이까지 발랐다가 눈이 너무 싫어서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눈 밑에 바르지 않았어도 자꾸 눈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는 레티놀의 휘발성으로 눈가에 아주 가까이 바르지 않더라도 저처럼 눈이 예민한 분들은 증발되는 성분이 눈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 눈가는 좀 피해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을 바른 뒤에 크림을 덧바를 때에도 얼굴에 남아있던 레티놀 앰플이 섞여서 눈가로 닿지 않게 신경 써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린 액티브 5%인 스쿼알란 제품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순수 레티놀은 1%까지만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HPR 5%라면 엄청난 농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HPR은 자극이 적은 복합제이기 때문에 레티놀 0.5%보다 자극이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레티놀을 오래 사용해왔기 때문에 5%를 선택했지만 입문자라면 2%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등에 발랐을 때 그린색이 좀 첨가되었지만 제형은 두 제품 모두 비슷하고 자극감이나 효과면에서도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약간은 그랜 액티브가 5%인데도 발랐을 때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4세대가 더 잘 맞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레티놀은 모공, 탄력, 트러블 개선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성분으로 저는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밤 사용하고 있고요. 레티놀 입문자라면 반드시 소량 국소 부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사용을 늘려주시고 피부가 천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화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디 오디너리 레티놀 0.2%인 스쿠알란 제품이 1차적으로 적합한 피부 타입으로는 오일리한 사용감이 싫지 않으신 분들 중 건성, 지성 상관없이 탄력과 모공, 트러블이 고민인 분들이 30대 이후부터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나요?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